자,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실기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 그 모의고사 그 두 번째, 지난번에 1회차를 풀어봤죠. 이번에 2회차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는요, 5231 상공유통이 되겠고요. 5231 상공유통이 되겠고, 자, 바로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회계 원리. 자, 기준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그 삼국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리에서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 거래처 등록을 띄우고, 자, 이 중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이니까요. 물류 관리 쪽에 나와 있는 거래처 등록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 F10번 메뉴를 사용해서 고르는 방법도 있었죠.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은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자, 드림 유통, 그다음에 경인 유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칸을 좀 바꿔서 자, 우선 드림 유통부터 먼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2003번이 되겠고요. 드림 유통 하시고요. 드림 유통 주식회사였죠. 주식회사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치면 돼요. 120-81-54231 쳐주고요. 그 다음에 박드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매출 매입 있는데요. 매입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매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2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탭 누르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탭 버튼을 눌러주시면 칸이 넘어갑니다. 자, 업태는 도, 콤마, 소매, 업 이렇게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은 생활용품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자, 탭 누르면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탭 버튼이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갔다 여기로 왔다 이렇게. 그죠? 탭 한 번 누르면 이쪽으로 갔다가 탭 한 번 누르면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경인유통 있었죠? 자, 3003 그 다음에 경인유통 주식회사죠? 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 77358 77358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경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매출처예요. 1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탭 버튼 눌러서 칸 내려주시고요. 도, 콤마, 소매, 업. 그 다음에 종목은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 됐죠? 자, 이렇게 확인됐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빠져나오고요. 자, 이렇게 맞게 하신 거고, 정답도 뭐 이렇게 확인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답을 띄워놓은 게요, 정답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확인시켜 드리면서, 어차피 공부하실 땐 또 정답을 참조를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답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애매한 부분들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다음에 정기예금을 등록하시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인데 그대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것도 거래처 등록에서요. 자, 이쪽에 금융 있죠? 금융 탭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가 몇 번으로 되어 있었죠? 98005죠? 네, 98005.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이건데, 금융기관 은행 명은 하나은행이지만, 사실 우리가 사용할 거래처 명은 하나, 괄호하고 닫고, 정기예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 쪽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시고, 하나은행이 아니고요. 정기예금.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그 계좌번호 있잖아요. 요건 짝대기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1345 짝대기 7946 짝대기 1 1345 짝대기 7946 짝대기 1 이렇게 짝대기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 드릴까요?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설정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누르셔야 된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입력 다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계약기간 계약기간 있었죠? 우리 거래처 등록에서 계약기간을 빼먹었었네요. 예. 자, 여기까지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금 종류 있어요. 예금 종류에서는 정기예금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금, 예금이 아니라, 예금이죠. 예,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부분이 있어요.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쪽에 계좌 개설일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그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기간을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12월 10일, 2015년 12월 12일부터 16년 12월 10일 이렇게 1년이죠. 그래서 2015년 12월 10일, 2016년 12월 10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입력해주고, 요거 이제 요건 자동 반영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요거 쳐주고,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답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고 지금 확인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역시 물류관리 탭에서 하는 건데요. 부서 등록이 이제 바로 여기 제가 좀 확대해 보면 이쪽에, 그쵸? 이쪽에 있어요. 너무 확대했나요? 네, 부서 사원 등록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F10번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F10번 하면 이제 확인이 되게 되는데요. 자, 저는 이번에 F10번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부서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커서 한 칸 내리신 다음에 엔터 치면 바로 해당 화면으로 들어가요. 자, 됐고요. 자, 무슨 부서를 입력하나요? 라고 돼 있더니, 자, 자원개발부, 고객지원부 두 개를 입력하래요. 자, 여기서 보고 바로 입력해 볼까요? 자, 일단 14번 코드 자원개발부 입력해 주시고요. 부서죠. 그 다음에 판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공통은 보니까 답에서 입력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입력 안 하고, 이쪽도 입력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엔터 치고서 그냥 탭 버튼 눌러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탭 누르면 이제 칸이 또 넘어오죠. 자, 그 다음 15번 고객지원부. 네, 되라,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예, 됐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탭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예, 다 없어졌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정답도 역시 예,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품목 등록이 있습니다. 예, 병상품. 그죠? 병상품. 어감이 좋지 않은 병상품. 자, 병상품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목 등록인데요. 품목 등록은 이쪽에 그 아래쪽에 있어요. 예, 여기 있는 품목 등록에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F10번 또 누르시고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상품이고요. 45003번이었어요. 아까. 그 다음에 병상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규격을 보니까 규격은 3호라고 되어 있죠. 규격은 3호. 그래서 3호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예,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까 이제 우리 확인했고, 기준 단위가 이제 E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EA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쪽 부분에서 입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이쪽 부분에서 입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5, 6, 7, 8 이쪽에다가 다 예, E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 말이 꼬이네요. 커서를 갖다 놓고 F2번 눌렀을 때 이렇게 EA가 뜨면 확인, EA 확인, 그죠? 그 다음에 EA 확인 이렇게만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됐고요. 자, 빠져나오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회계 쪽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하시는 건데, 처음에 제가 이제 화면 구성을 이제 그죠? 계정 과목 이제 그 간편 입력을 바꿔서 한다 그랬죠? 예. 이 기능 모음에 보시면요, 이쪽에 있는 기능 모음을 눌러 보시면 이쪽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내가 필요한 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뭐 삭제할 거냐, 뭐 추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2월 3일 문제입니다. 가수금, 그죠? 11월 15일 날 있는 게 이제 금액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15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그럼 여기 차변의 가수금이라는 얘기죠. 매출 초 유달산 유통으로부터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붕괴 어렵지 않죠. 막바로 붕괴를 해보면 12월 3일. 자, 그 다음에 유달산 유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변에 257번이 가수금이에요. 역시 거래처는 없고요.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네, 칸을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당겨서 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이제 됐고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그 다음에 유달산 유통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 1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죠? 네. 자,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이제 뭐 가수금 조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원 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굳이 조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2월 7일 볼게요. 12월 7일 드림 유통으로부터 상품 매입하고 부가세 10% 드디어 나왔죠. 한 문제씩 꼭 나오는 문제인데요. 예, 상품을 매입하고 라는 말이 나오면 입고 관리입니다. 입고 관리, 입고 입력.
자, 그래서 여기서 자, F10번 한번 눌러볼까요? F10번 누르면 입고, 그죠? 입고 입력해보면요. 자, 날짜 12월 7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21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치시면 어디니? 라고 물어보죠. 드림 유통이니까 드림. 자, 그 다음에 전부 예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상품하고 엔터 치시면 이제 뭐냐라고 나와요. 갑을 병 중에 병상품이죠. 병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 200개, 그 다음에 단가가 11,000원. 네,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부 외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에 이제 우리 그 대금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이미 외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딱히 건드릴 것도 없고, 지급 구분도 역시 외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됐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F3번 누르면요. 전표를, F3번, 이거 F4번이고요. F3번 누르면 전송이 된다고 나와요. 이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로 전송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전송이 됐다. 다 된 거예요. 창 닫고요. 그 다음에 메인 및존표 입력 눌러서 해당 날짜가 지금 아까 며칠이었죠? 7일이었죠? 12월 7일 들어가면 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외상이니까 뭐 딱히 건드릴 건 없고요. 이 상태로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메뉴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 입력이 되어 있는 메뉴긴 한데요. 요 답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답은 잘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친절 컷마트에서 회의실용 프로젝트 한 대를 360만원을 구입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표 입력을 하고 유형자산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표 입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용 그죠? 빔 프로젝트를 뭐라고 하냐면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0일은 일단 차변에 비품으로 시작합니다. 212번 비품.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있어요. 금액은 360만원. 보통예금 국민은행. 자, 그러면 차변에 360만원 비품, 그죠?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 이렇게 36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첫 번째가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고요. 정렬을 조금 할게요. 이게 정렬이 안 돼 있어갖고. 네네. 됐습니다. 됐고요. 좀 잡아 늘려볼까요? 됐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보시면요. 고정자산 등록을 가서 이제 이 날짜. 자, 여기 있는 12월 10일 날짜에다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사항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비품이죠. 자, 212번 비품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 계정 6003번, 그 다음에 프로젝트 5년 정액법 요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6003번,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여기 이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2월 10일이었죠 아까? 맞아요. 12월 10일. 이 놀라운 기억력. 자, 그 다음에 신규 취득 및 증가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금액에다가 우리가 취득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취득한 금액이 360만원이었죠. 360만원을 여기 신규 취득 및 증가 입력해 주시고요. 삼각 방법에는 이제 1번 정액법, 그 다음에 내용일수 5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취득 수량의 1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포인트가요. 여기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뭐 정답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 12월 12일 문제입니다. 12월 12일. 자, 문제 보시면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600만원을 자기화수표로 인출해요. 하나은행에 정기예금 1년 만기로 예입하다라고 돼 있죠. 이제 일단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600만원 바로 공개합니다. 날짜는 12월 10일이죠. 대변에 보통예금 하신 다음에 국민은행 이렇게 해주시고요. 600만원 이렇게 나간 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자, 104번 정기예금,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죠. 그 다음에 6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제 깨알 같은 팁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입력할 때 좀 하나 스킬을 더 말씀을 드리면, 네, F5번 지우는 거고요. F5번 누르면 이렇게 지워요. 예, 지워주고요. 자, 날짜를 들어가서 대변이니까 이제 4번 눌렀어요, 저는. 그 다음에, 자, 뭐, 보통예금 계정 과목 이미 외웠으니까 103번 하는데, 만약에 보통예금 계정 과목을 모르면 그냥 보통 치시면 돼요. 예, 보통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인데, 이제 보통 여기서 F2번 누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시는데, 그냥 국민하고 엔터 치면 국민은행 나와요. 그 다음에 600만 원인데 6하고 여러분 그 숫자 키패드 플러스 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예, 플러스 한 번이 03개예요. 차변에 104번 정기예금, 그 다음에 하나은행 하나라고 쳐서 엔터 치시면 바로 나오죠. 600만 원. 예, 이렇게 치시면 좀 빨리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아이고, 예. 자, 강남 웰빙 유통의 외상 매출금 중,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뭐뭐 중, 뭐뭐는 뭐뭐를 이렇게 하면 그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강남 웰빙 유통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되고, 금액도 나와 있죠. 2,300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바로 분개가 돼요. 고민하지 말고 바로 분개해 볼까요? 자, 12월 17일 대변의 108번. 그 다음에 뭐예요? 강남 웰빙 유통이라 그랬죠. 강남 웰빙 유통.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금액이 2,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300만 원.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한 줄까지 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딱 본 내용이, 예, 여기까지 끄는 게 대변의 외상 매출금 2,300만 원, 거래처는 강남 웰빙 유통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어음으로다가 뭐 이런 번호로다가 이제, 예, 받다라고 돼 있으니까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 음이죠, 뭐. 그래서 차변에 자 110번은 받으러 음이에요. 역시 강남 웰빙 유통. 그 여기서 이제 위에 거래처를 복사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강남 이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또는 뭐 3002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좀 더 확실한 방법은요, 여기서 아까 제가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를 치시면은 공 3개가 붙는다 했잖아요. 얘는 공 4개, 이렇게 공 5개가 붙어요. 플러스 엔터로 쳐주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2,3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죠. 자, F3번을 눌러요. F3번 누르면 이제 자금 관리가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평소엔 안 보이던, 그죠? 받으러 온 관리라 해서 여기 아랫부분에 이게 F3번을 눌러주면 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 F3번을 누르는 포인트는요, 여기 금액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F3번을 누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저교에 커서가 갔을 때 F3번을 누르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음 번호를 직접 우리가 치셔야 돼요. 있는 번호로 줘야 하는 건 아니고. 자, 거기 보니까 아차 4010-2021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아차 4010-2021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수, 타수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수. 발행일자는 이제 거래일자 당일이니까 여기고요. 만기일자가 문제 제시가 돼 있어요. 2016년 3월 10일이라고 친절하게 여기 제시가 돼 있습니다. 요거 갖다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은행이 우리가 국민은행이었다는 거, 뭐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2016년 3월 17일 3월 달이었죠 아까? 3월 10일 2016년 0310 3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은행은 F2번 누르시면 국민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저교를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저교에 어음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자, 일단 됐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칸 넘기고요. 자,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12월 19일까지 내려갈게요. 네네. 정답은 뭐, 네,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통장을 정리한 결과라고 돼 있어요. 통장을 정리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 32,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다. 이자를 내가 받은 거죠.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입금일은 12월 19일이다.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 32,000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그죠? 그래서 12월 19일은 차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 하신 다음에 32,000원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하시고요. 32,000원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 팁을 보여드리면요, 그냥 이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딸려가요. 이거 좀 지저분하죠. 물론 상관은 없는데,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 하시고요. 그 커서 버튼이 있어요. 커서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누르셔서 옮기시면 이렇게, 예, 위에 거래처를 복사하지 않고 그냥 가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출금 문제가 하나 나왔죠. 자, 12월 20일
경인유통 주식회사의 상품을 매출하고 부가세 10%를 포함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하는데 이제 상품을 이제 두 개를 팔았네요. 자, 요거를 갖다 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자, F10번 누르고요. 출고 입력으로 보시면 출고 입력이 두 개가 있죠. 아래쪽에 있는 출고 입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는 12월 20일자 12월 20일 무조건 건별이에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일단 어디라 했었죠? 거래처 경인유통이라 했었어요. 그죠? 경인유통. 자,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결제를 뭘로 했는지 봐야 돼요. 근데 뭐 그죠? 그냥 외상으로 모두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외상 엔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품인데 상품의 품목 코드가 뭐니? 라고 물어봐요. 보시면 을상품 60개 6만원, 병상품 40개 25,000원이에요. 이제 을상품부터 60개 6만원부터 먼저 해볼까요? 을상품 60개 6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상품 또 엔터 치시고, 병상품 아까 몇 개였죠? 40개 25,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40개 25,000원 따닥.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F3번 누르면 이제 뭐 돼요? 전표하겠습니다. 전송된다 나오죠? 엔터 치시고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끝나요. 전송 한번 눌러주시면 고스란히 다 전표에 가서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고 매일매일 전표 한번 가볼게요. 12월 20일 가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예, 이렇게 하면 맞게 하신 겁니다.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 8월 24일 문제가 있습니다. 8월 24일 여기 해당되는 요 문제죠. 요 문제. 자, 종업원 급여 200만원 중 여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그럼 종업원 급여 200만원 줬다는 얘기죠. 소득세 16만 5천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종업원 계좌로 입금되다, 이체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종업원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역시 또 월급을 줬네요. 이렇게 땡큐할 수가. 801번 급여가 아니고요. 이건 전산에게 쓰는 거. 802번 종업원 급여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20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254번. 여기 예수금이에요. 좀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16만 5천원.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이 거래처가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은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차액. 요 금액이 플러스 값이면 대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플러스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35-000-0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을 넘어가면, 이게 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문제죠. 드림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여기서 한번 끊어보세요. 일단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뭐는 뭐뭐 중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채권 채무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변에 100만원 외상매입금 드림유통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28일 3번 차변에 251번 그 다음에 드림유통 이렇게 해주시고요. 100만원 여기까지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만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다 돼요. 나머지 당좌수표, 수표번호가 있고 신한은행 발행하여 지급하다. 일단 제가 풀어는 드리는데 잘 보시면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그 다음에 신한은행 1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이제 일단 여기선 정답으로 되어 있어요. 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정답으로 되어 있긴 한데 보시면 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당좌예금도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F3번 자금 관리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당좌예금 관리라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수표를 발행했을 텐데요. 혹시 당좌 수표에 만기일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 일단 뭐 참고하시고요. 수표 번호 뭐 이런 것도 원래 F2번 치면 나오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가 보면 여기까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자, 이제 결산으로 넘어갈게요. 결산. 자, 결산 문제를 가시면 회계 처리를 하시고 마감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화재보험, 자, 미경과분 아직 경과되지 않은 거 있죠. 미경과분 7만원 계상하다라고 돼 있으면요, 이게 선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을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여기 그 간단하게 메모장 같은 걸 소환해서요, 칠판에 간략하게 판서를 좀 제가 좀 해드릴게요.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슉. 됐어요. 준비가 다 됐네요. 자,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헷갈리시는 것들이, 자, 많이 헷갈리시는 것들이 손익의 이연 또는 손익의 예상 발생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손익의, 좀 굵게 써드릴게요. 이런, 지우고요. 자, 다시. 잘 나오네요. 손익의, 자, 예상 또는 손익의 발생.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이에요. 예상 또는 발생.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의 이연, 이렇게 있어요. 예상 또는 발생, 손익의 이연, 이렇게 있는데요. 손익의 예상 또는 발생은 주로 이제 미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미자 들어가는 거. 보통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제 기간 경과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과분. 제가 경자를 좀 띄웠는데, 예,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는데, 기간 미경과분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요. 이것도 주로 이제 선자 들어가는 건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경미, 그죠? 그러니까 경과분은 미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미선해서 이제 미자 들어가는, 이제 미경과분은 주로 선자 들어가는 거다. 경미랑 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접근을 쉽게끔 하는데요. 뭐 여러분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이 아니죠. 미수수익, 자산이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부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라고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 이렇게 해서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미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 이제 미라고 되어 있죠. 미니까 얘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미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선급 비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제 경우에 따라 모두 비용 처리하거나 모두 수익 처리했을 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바로 결산정리사항을 하시면 안 되고요. 12월 31일자에 혹시 선급 비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컨트롤 F 기능을 사용하시면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찾기가 나오거든요. 선급 비용이 혹시 있는지 검색을 해봐요. 없으면 이제 하시면 돼요. 있으면 이제 제가 또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보험료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보험료 조회해 보니까 바로 저 보험료를 찍었어요. 보험료가 12만원인데요. 자, 요게 1년치 보험료라는 얘기죠. 자, 요거를 갖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보험료 중에 7만원이 이제 뭐예요? 내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경과분. 그래서 결산정리사항은 12월 31일 차변에 선급비용 7만원 내년 거니까 대변에 비용을 빼주는 보험료 7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현금 가부족 차변 잔액 20만원이 있나봐요. 보통 이것도 없으면 조회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창립기념 추가 화환 대금, 결국은 뭐예요? 접대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계가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여기 분계도 좀 풀어드리면 현금 계부족? 자, 현금 가부족 계정 차변액에 따르면 당초 분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초 분계는 분명히 현금 과부족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고요. 현금이 빵꾸 난 거예요, 지금.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말 결산 때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 가부족이 20만원이 털리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접대비, 이런 식으로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가 되겠죠. 20만원,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12월 31일자고요. 대변에 141번 현금 가부족 20만원 이렇게 먼저 털어주시고, 차변에 813번 접대비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력은 어렵지 않은데 아마 분계가 조금 그죠?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참에 뭐 현금 가부족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동자산 감가상각비인데요. 제가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스킬이 있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뭐 그 F10번 눌러서 원가 경비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비 명세서가 있어요. 이걸 엔터를 치고 들어가면요, 유형 총괄을 찍으시고요. 엔터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 대상 금액이 나와요. 뭐 건물은 45만원, 비품은 54만원. 예, 지금부터 이제 자동 결산인데요. 자, 요 금액을 가셔야 돼요. 요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 두 가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 여기서 찾아볼까요?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요. 예, 엔터 치고 들어가서. 자동 결산입니다. 451번 하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탭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입력해야 돼요? 여기서 건물은 45만원, 비품은 54만원 입력해야 되잖아요. 물론 마우스를 긁어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이제 마우스를 안 긁고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건물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바로 가잖아요. 건물이 위에 있는 건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건물이 있고 있어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쪽. 조세특례제한법상인데 절대 그건 하지 말고 여기 영업이익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물 쪽에다가요. 금액을 여기 검색한 금액을 단기상각비가 45만원. 요 컨트롤 C를 해요. 복사하기, 복붙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역시 비품도 복사하기, 아래쪽에다 붙여넣기. 절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라인에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조특법상, 조관법상 이거 안 합니다. 알겠죠?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위에 감가상각비 요거요. 아직 전표 추가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문제 갈 거예요. 자, 문제 계속 볼까요? 자, 3번 해결했고 4번이 있어요. 예, 대손충당 보충법 설정. 물론 공식을 세워서 이렇게 쭉 푸는 것도 이제 맞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역시 편법이죠. 학계단위 시한표 한번 새로 고침. F12번이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한번 고쳐주고요. 자, 이쪽에 남아있는 금액 곱하기 1%를 해주시고 이쪽에 대변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없죠. 그럼 뭐 꿀 빠는 거죠. 그렇죠? 이쪽도 1%, 이쪽도 1% 각각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하려고 컨트롤 Q를 눌러요. 커서를 해당 금액, 차변 금액에다 갖다 대고 컨트롤 Q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버튼을 바꿔주시면 0.1 1%니까 0.01이네요. 1%. 자, 요게 이제 대손 충당금 금액이겠죠. 설정 대상 92만 8,100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세요. 92만 8,100원을 바로 밑에 여기 외상매출금 라인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92만 8,100원. 그 다음에 뭐 받으러 오면 굳이 그죠? 공두개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99만 원이죠, 뭐. 그죠? 99만 원.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말이 꼬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이제 5번이 이제 맨 마지막이에요. 기말 제품 재고액을 조회하고 입력해서 결산을 하라라고 돼 있죠. 이것은, 일단 뭐, 다른 건 없고요. 물류관리 쪽에 가보면 재고자산 수불부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검색은 됩니다. 수불부. 자, 그리고 엔터 치시고 엔터. 그 다음에 한 번 더 엔터를 쳐요. 이 화면을 보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마감을 눌러요. 마감 누르고요. 뭐 대부분 다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뭐 딴 거 건드릴 건 없고요. 여기 일괄 마감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마감을 쭉쭉쭉쭉쭉 합니다. 자, 그럼 다 된 거고요. 수불부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창 닫고요. 명세서로 가요. 예, 재고자산 명세서. 명세서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12월 하고 검색하셔야 12월 말 현재 재고가 나와요. 12월 말 현재 재고를 보니까 자, 얼마예요? 4,536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갖다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서 바로 마우스를 꽤 쭉 올리면 여기 있어요. 기말상품 재고액. 요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내가 딴 거 입력하느라 커서가 좀 딴 데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다. 그럼 컨트롤 F를 눌러서 기말로 검색하시면 바로 올라가져요. 기말상품 재고액 바로 올라갔죠? 자, 여기서 요 금액으로 자, 이게 왜 복붙이 되지 얘가? 이게 아니고요. 예, 얘가 아니고 요거였죠? 명세상에 나와 있는 45360 요걸 복사하기 뭐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정답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4,536만원 되겠네요. 자, 요걸 갖다가요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예, 전표 추가 F3번이죠. 전표 추가 그 다음에 다 하신 거예요. 다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닫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표 입력 붕괴는 사실 굳이 확인 안 해도 돼요. 예, 12월 31일자 그 회계 쪽 일반 전표를 조회해 보시면요. 예, 다 이렇게 결차 결대해서 상품 매출부터 시작해갖고 경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자, 일단 뭐 됐고요. 나머지 이제 조회 문제만 하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예, 조회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요런 예시에 입각해서 입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참고하시고. 첫 번째, 2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보통예금 국민은행의 예입 총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입 총액이니까 예입이 뭐냐? 그러니까 증가되는 금액을 예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금을 입금한 거를 예입이라 그래요. 예금 입금을 줄여서 예입이라 그래요. 제일 보기 쉬운 건 총계정 원장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더하면 되는데, 제일 보기 쉬운 건 총계정 원장이 되겠고요. 아니면 또 월계표에서도 조회가 돼요. 일단 전 두 개 다 한번 해보죠. 일단 여기 문제처럼 총계정 원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서요. 자, 103번, 103번. 네, 보통예금부터 보통예금까지. 그럼 이제 지금 2월부터 4월까지니까 3개월치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2월달 입금 총액이니까, 그죠?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네. 요 세 구간만 보는데 출금은 이렇게 3개가 됐는데 입금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2천만 원이 답이고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1월계표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월로 물어봤으니까 월로 답해야죠. 자, 월계표를 누르고요. 020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이쪽에 보통예금이 증가분이, 그죠? 2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문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상품의 매입 총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총매입액. 자, 이거는 수불부라는 곳에 가면 있는데요. 자, 근데 조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 총액만 물어보는 거니까 수불부를 들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3월부터 6월까지죠. 마감 취소는 안 하셔도 됩니다. 3월부터 6월 해갖고, 자, 특정한 상품이 의상품만 물어봤으니까 의상품만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품목 코드에서 F2번 눌러서 의상품 골라주고, 얘도 F2번 눌러서 의상품 골라주고, 땅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물어보는 금액이 이제 금액 요 두 가지의 합계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16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맞네요. 1650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를 보니까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현금의 총 수입액은 얼마인가? 그죠?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 되겠죠. 현금 출납장. 자, 현금 출납장을 먼저 회계 쪽에 있습니다. 바로 못 찾으시겠으면 여기서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현금 출납, 출납,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서요. 기간을 정해줬죠.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자, 그러면 05 1일부터 0820, 8월 20일까지 이렇게 기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현금의 총수입액이니까 뭐 입금액을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월이월은 안 쓰시는 거예요. 예. 들어온 돈만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월이월은 쓰지 않으시는 거고요. 입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자, 금액이 지금 없고요. 500만 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다 없는데 여기 500만 원 입금 라인에 하나 들어왔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연도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월계가 아무것도 안 써있기 때문에 월계 있는 것만 가지고 더하시면 돼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유달산 유통의 외상매출금 잔액. 이건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몇 월? 9월 30일 현재네요. 그죠? 자,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셔서요. 9월 30일. 그 다음에 108번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F2번 누르시고요. 유달산 유통 3001번이 코드였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6,96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이번엔 달굿벌 유통이래요. 달굿벌 유통의 외상매입금 잔액, 이것도 역시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12월 20일, 12월 20일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여기서 F2번 눌러서 달굿벌 2002부터 2002까지 2,670만 원이 잔액입니다. 그죠? 날로 먹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나머지 이제 두 문제는 조회 문제인데요. 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유동자산 그냥 가서 구하면 됩니다. 자, 12월 31일 자, IFRS 재무상태표 엔터. 제가 이제 이런 잉여금 처분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차피 상관없다 그랬죠? 여러분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닫게 한번 눌러주고요. 뭐걸 누르면 돼요? 비유동 자산의 합계를 물어봤죠? 비유동 자산은 자, 쭉 보면 여기 있네요. 비유동 자산 1,701만 원입니다. 정답은 1,701만 원 나오죠? 됐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뭐 기능별이라고 해봤자 포괄손익계산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당기순이익은 얼마인 거 그냥 들어가 줘야 하면 되죠. 자, 그냥 손익계산서 여기 아래에 있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누르시고요. 엔터 치시면 돼요. 12월 31일까지 조회가 됩니다. 마우스 긁어주시든지 스크롤 내리셔갖고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 총포괄손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118, 500, 900. 이거 총포괄손익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단기손익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총포괄손익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단기손익을 물어봤죠. 어쨌든 같긴 한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118, 500, 900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118, 900, 500, 9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단기손익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떨 때는 총포괄손익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해분도 풀어봤고요. 예,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론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좀 내용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좀 예, 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뜻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게 서로가 배우셨던 회계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무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긴데 대부분 이론은 뭐 얘도 그렇고 예를 드는 것도 그렇고 뭐 선생님마다 다 워낙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섣불리 잘못 가르쳤다가 또 혼란스러울까봐 예, 잘 못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뭐 간간히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오늘도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기지만 카톡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 제가 카톡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iPray 4279 iPray 4279 iPray for you죠. iPray for you 신화 노래예요. 예, 4279 iPray 4279 카카오톡 예, 해서 저한테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예, 내일은 또 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